그 하루 만에 이제 번복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권위가 생길 수 없다. 권위가 어떻게 생기겠어요? 하루 만에 그렇게 번복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루 그런 게 한 두세 개만 쌓이면요. 다시는 권위를 회복할 수 없죠. 누가 믿겠어요? 그러니까 권위나 신뢰라는 건요. 다 수동태거든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이 줘야지 생기는 것이지 내가 뭐 주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 하루 만에 그런 중요한 일을 갖다 번복한다는 것은 권위를 스스로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. 그래서 그게 한 가지 문제고요. 두 번째는 그 사유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적에 맞지 않는다. 지금의 그 영빈관이 용산에 있는 게.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참 의아했는데요. 국적하고 영빈관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. 처음 알았어요. 아니 그런 뭐 데서 영빈관이라는 게 손님 대접하는 데니까. 네, 그러니까 그런데 손님을 대접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지 도대체 이게 국적인지 저는 전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손님이 왔을 때 대통령을 만날 정도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올 때는 충분한 정보가 있잖아요. 부자 나라고 다 있잖아요.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고. 그런데 실제로 영빈관에 가보니까 굉장히 소박하고 초라했어요.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? 이 나라는 뭔가 검소하고 뭔가 정신이 쓴 나라구나. 허튼 데 손 안 쓰는구나. 제가 보기에는 영빈관에 국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. 국가의 경제와 민주주의 거기에 국적이 있는 거죠. 어떻게 영빈관에 국적이 있어요? 이건 또 발상의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황당한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.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. 근데요. 그 장소가 갖는 의미가 또 있어요. 그게 분명히 예우를 받는 것이고 국가 원수들을 또 많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.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.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외교에 있어서 장소가 갖는 의미는 전 분명히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무슨 얘기냐면요. 우리가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거기 굉장히 이제 좋은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럴 때 사람들이 예전에는 거기 압도당할 수가 있죠. 와, 멋지다.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. 지금은 식민 시대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에 갔는데 백악관이 보기보다 뭐 별로 볼 거 없더라. 그렇다고 미국의 국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한 푼이라도 아껴서 어떻게든지 수재민을 뭐 도와준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정책을 좀 담당하는 사람들이 영빈관이 초라해서 국적에 맞지 않는다. 따라서 영빈관을 지어야 되겠다. 저는 그런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, 정말. 그래서 도대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, 이 국가에 대해서. 정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게 도미노가 나요. 그래요? 그렇습니다. 어떤 식으로요? 예를 들어서 국방부 이 청사를 대통령이 쓰잖아요. 그러면 국방부 또 합참 써야 될 거 아니에요. 합참 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거기 또 뻥카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.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500억 미만이다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지만 전체 도미노로 일어나는 예산도 과소추계할 수밖에 없었죠. 그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고. 근데 이게 하나에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. 국방부 장관 길 가니까 관저도 국방부 장관 관저 하려다가 외교부 장관으로 간 거 아니에요? 그럼 외교부 장관은 어디로 갔냐? 거기도 연예시설이 있어야 되고 외교적 특수성 때문에 공간이 다른 장관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. 이게 지금 다 찢어졌어요. 그래서 이미 예산을 전용해갖고 수십억을 썼어요.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. 그런 예산적인 문제도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좀 낮은 상태에서 특히 야권의 시각이 굉장히 안 좋죠.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려면 저는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은 이런 때 이제 정치적으로 저는 그 대통령이 돌파해야 된다 봅니다. 이런 때 더 소통이 좀 필요하고요.